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알콩이입니다. 네, 이름은 알콩이라 하고요. 연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감 때에 꽃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네, 어떤 것이 널 제일 흐뭇하게 했니?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먼저 교감 처음 막 나누기 시작할 때요. 이 아이는 꽃향기를 맡고 있었는데요. 향기를 맡으면서 무언가 흐뭇해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었거든요. 저도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꽃들이 있었는데 아무거나 그냥 향기를 맡았는데 무언가 떠오르게 해요. 기억을. 그런 기억들을 향기를 맡으면서 무언가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콩이는 어떤 것이 흐뭇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때 당시 꽃향기를 맡으면서 이 아이는 흐뭇해 했었거든요.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은 사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니? 라고 궁금해 하셨어요. 사리라는 골든 리트리버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성당에서 지내던 개였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혹시 아빠를 만났을까라고요. 견주님의 아빠를 만났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주신 질문은요. 알콩이가 제일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종류의 생물이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다섯 번째로 주신 질문은요. 여러 동물로도 살았었는데 강아지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고 궁금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모든 질문이 다 그렇긴 한데요. 이미 임신 중인 모견의 아이로 와달라고 해도 가능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런 류의 교감은요. 이런 류의 질문을 처음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류의 대답을 받았어요. 받아서 영상에 남기기는 하는데 이걸 먼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아들이는 역량이라고 할까요? 용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걸 교감 중에 느꼈어요. 그것을 제가 뭐랄까요? 좀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제가 다 못 받아들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는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에 국한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교감에 남긴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셨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콩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푸른 숲이 보이고요. 넓은 잔디 그리고 꽃들이 많아요. 이걸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풍경을 뭘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보이는 건 그래요. 넓고 푸른 잔디와 꽃들, 나무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우러져 있어요. 무언가 하나를 이렇게 딱 집어서 전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 알콩이 어서오세요 라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네 라고 합니다. 올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보통 두 가지로 보이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니? 라고 제가 이렇게 이 영상에 남길 때는요. 이 아이는 절 빤히 처음부터 보고 앉아있는 상태예요. 그럴 땐 제가 대부분 다 기다리고 있었니?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와 시선을 마주보고 아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아닌 경우가 또 있습니다. 놀고 있거나 무언가 누군가 어떤 영체와 있거나 할 땐요. 네, 저와 눈이 마주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기다리고 있었니? 라는 표현을 제가 잘 안 써요.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주변 광경이 보이면서 아이가 이제 눈에 들어올 때요. 저와 눈을 바로 마주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있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 목적도 알고 있겠네? 라고 하니까요. 네, 알고 있어요. 입니다. 그럼 엄마가 전해달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해줄게.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주신 질문이요. 먼저 교감 때 어떤 것이 널 제일 흐뭇하게 했던 것일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와 나의 첫 인연을 보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어떤 것인데? 라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사랑을 찾는 중이었어요. 난 그때 엄마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찾도록 돕고 싶었어요. 엄마는 어떤 상태였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아직 어렸어요. 상실감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혼자였어요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그때도 강아지였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때 나는 공기와 같았어요. 형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영혼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골든 리트리버 사리와도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네, 성당에서 지내던 개였는데요. 별이 되었고요. 사리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따로 나누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유하는 것과는 달라요 라고 합니다. 체험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지식과 체험은 다르니까요 라고 합니다. 혹시 아빠와 만났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만나야 한다면 만날 수 있어요. 무조건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알콩이가 제일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종류의 샘물이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물이었어요. 생명을 이루는 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구란 행성에 처음으로 와서 무언가 물질적인 것을 이루었을 때는요, 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생명을 이루는 물. 네. 다섯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여러 동물들로 살았던 것 같은데 강아지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인간을 계속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서입니다.
그저 가깝게 있는 것이 아닌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영혼이니까요. 언젠가 엄마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을 따라가게 되실 거예요. 저처럼. 이미 임신 중인 모견의 아이로 와달라고 해도 가능할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영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온 우주의 진리인 것처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아는 만큼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임신 중일 때는 이미 그 영혼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나 모견의 밖에도 그와 같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모견의 뱃속에 든 영혼은 무엇일까요? 다른 영혼이 부탁한다면 바꿔줄까요? 문제는 다른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영혼이 없어요. 우린 처음부터 하나의 영혼입니다. 그저 서로 다른 체험을 할 뿐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때서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린 각기 다른 독립적인 영혼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둘 중 두 가지가 분명 다 확실해요. 분명하지요. 그러니 엄마가 궁금해하는 물음은 그렇다 해도 이상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건 그 영혼의 선택이기에 나는 알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언니는 알콩이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전했거든요. 우린 엄마가 알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도록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그 전에도 해주셨습니다. 계속 함께 하자고. 네, 저는 이렇게 알콩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고 한 건데요. 또는 단어를 잘 선택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최선인 것 같아요. 들은 대로 전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모든 물음에요. 아이가 알려준 모든 물음에 답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임신 중인 모견의 아이로 와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가능하다 해도 틀리지 않고요. 불가능하다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한 영혼만 알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막 부분을 저는 더 사실 신경이 쓰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영원히 함께 하자라는 엄마의 말을 전했을 때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그 전에도 함께 해줬다고요. 함께 계속하자고 그 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면 그걸 조금만 고개 돌려서 이야기를 바꿔보면요. 그러면 또 만날 수 있는가? 네,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려서 만났는데 어떤 연유에서든 또 만약에 별이 됐다면
그러면 우린 또 만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외국에 같은 뭐 우리나라 같은 제가 왜 우리나라 쪽의 얘기를 잘 안 하냐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에코님이 별로 안 계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이나 어떤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자연적으로 외국의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의 세미나 이런 것들을 번역을 통해서 자꾸 보다 보니까 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에코에 대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들이 먼저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3번 정도까지도 함께 한 생에 3번 정도까지도 있었다는 교감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 뭐 제가 교감을 해봐서 아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은 네, 우리나라라고 불가능하다라고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염려의 글을 봤거든요. 봤는데 또 별이 되면 그 상실감을 또 어떻게 할까라는 글을 언뜻 기억이 나서요. 또 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 제가 뭐 아는 거라면은 알미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만약에 있다면 전 그렇게 딱 전할 텐데요. 이게 알미라는 어떤 체험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알미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지식으로는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이 지식적인 것으로는 보고 들어서 있는데요. 제 마음에도 알미라는 것에는 아직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는데요. 외국에도 됐다면 우리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아이를 다시 만나기를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전 알콩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